오늘 낭독할 책은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입니다. 즈니 이토 히데노리 1975년에 태어나 도쿄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 문예춘추에 입사, 문예춘추, 주간문춘 편집부를 거쳐 2019년 프리선언, 큰곰 문제와 펫 로스 등 주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 현재 삿포로에 살고 있다. 지은이 소개였습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펫 로스란 무엇인가, 2장 첫 준비는 좋은 홈닥터, 3장 실록 나의 펫 로스, 4장 펫 로스에 관한 설문조사 45인의 이야기, 5장 마지막 준비는 이별의 의식, 6장 반려동물을 잃으면 꽃으로 장식하자, 7장 미국 펫 로스의 최전선, 8장 탤런트 가미누아 에미코 씨의 경우, 8장 9장 배우 단 미스 씨의 경우, 10장 슬픔을 다독일 방법은 있는지, 11장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는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부분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펫 로스란 무엇인가? 펫 로스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펫 로스라는 말 자체에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위해 취재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 역시 펫 로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다. 반려동물을 잃고 자신이 받은 충격에 비해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날을 경계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만큼 충격이 컸는데 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너무도 객관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그 주인이 함께하면서 쌓아온 이야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끝난 순간 세상에서는 펫 로스라는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로 치부해버리고 한다. 그런 세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이 펫 로스에 대한 의견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 입장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존재를 잃은 슬픔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상황을 휴먼 로스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이야기와 관계성의 무게가 그런 표현이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 그런데도 펫 로스라는 말이 이렇듯 일반적으로 확대된 것은 반려동물을 잃은 주인이 초췌해 보이리만큼 슬퍼하는 상황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뭐라 할 수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펫 로스라는 말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것 가지고 저 정도로 슬퍼하다니 하는 주위의 시선이 깔려있지 않나 싶다. 이런 부분을 전제하면서까지 이 책에서 굳이 펫 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점 너른 양해 바란다. 펫 로스의 정의, 펫 로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저는 펫 로스라는 말을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주인이 느끼는 깊은 슬픔에서 회복에 이르는 정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이는 펫 로스에 관해 저명한 학자 데이쿄 과학대학의 하나노 사요코 교수가 한 말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직후에 깊은 슬픔과 고독감, 후회와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져 정신적인 혼란을 겪거나 수면장애와 소화장애, 식욕 이상,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나아가 아무 의욕이 없는 무기력 상태가 되는 경우다. 학술적인 자리에서 펫 로스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캐리가 애견을 잃고 병적인 비탄 상태에 빠진 3가지 사례를 발표한 때라고 한다. 캐리는 반려동물을 잃은 후의 비탄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은 상태를 전문 용어로 대상상실이라고 하는데 펫 로스 역시 대상상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미디어에 펫로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경이다. 각종 신문을 검색해 확인한 결과 펫로스라는 말이 사용된 가장 오래된 기사는 1996년 7월 11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다. 펫로스, 사랑하던 개와 고양이의 죽음, 병증 심각, 극복의 주의 이해가 필요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 석 달이나 알아누웠다. 부모님의 죽음보다 충격이 컸다.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와 죽음으로 이별한 탓에 심각한 병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가 펫로스라고 지칭하는 현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조치와 상담, 주위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사는 이어서 10년 이상 함께 산 개 2마리를 잇따라 잃은 주인이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8kg이나 준 사례와 일본 수의축산대학에서 개최된 펫로스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펫로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펫로스에 대해 인지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반려동물을 잃은 주인도 다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의사이며 심리치료사의 요시다 지우미 씨의 말을 인용했다. 25년도 더 지난 기사인데 펫로스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적절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현재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라 좀 놀랐다. 뒤집어 말하면 이 기사로부터 25년 이상 지난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펫로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도 별 진전이 없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재 펫로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을까? 아이펫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89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펫로스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이렇다. 1. 펫로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8.7%. 2. 펫로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31.3%. 3. 펫로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20%. 1과 2를 합해 약 80%이다. 하지만 20%는 펫로스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조사에는 펫로스에 인한 심신의 구체적인 반응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이렇다. 불쑥불쑥 슬퍼지고 눈물이 계속 흘렀다. 60.3%. 피로감, 허탈감, 무기력, 현기증을 느꼈다. 32.6%. 식욕부진, 과식 등의 증상이 있었다. 13.2%. 잠을 잘 수 없었다. 12%. 환각, 망각, 환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 7.4%. 밖에 나갈 수 없었다. 5.0%. 이외에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직장을 쉬었다는 대답도 있었다. 연간 약 36만의 펫로스 대기군.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펫로스로 고통을 겪고 있을까? 이에 관한 통계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마자키 동물간호대학의 기무라 유야 교수는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단법인 펫푸드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견묘 사육 실태 조사의 숫자로 연간 몇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죽는지 대략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개와 고양이 사육 두수의 증감과 신규 사육 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사망하는 개와 고양이의 숫자를 대략 추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개는 신규 사육 두수가 36만 마리였지만 개의 총수는 6만 6천 마리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키우게 된 숫자보다 사망한 숫자가 웃도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규 사육두수인 36만 마리와 총수에서 감소분을 합한 42만 6천 마리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고양이의 경우는 신규 사육두수가 35만 1천 마리, 총수는 17만 7천 마리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의 숫자에서 뒤의 숫자를 뺀 17만 4천이 사망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개와 고양이를 합하면 연간 약 6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마다 산출한 견묘 사망수를 평균하면 연간 약 87만 9,500마리가 됩니다. 물론 이는 추산에 불과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연간 약 88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사망한다면 그 주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펫로스로 고통을 겪을까?
이에 대해 역시 김우라 씨가 2016년에 발표한 논문 펫 로스에 따르는 사별 반응에서 의사의 개입을 요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주인의 비율이 참고가 될 듯하다. 이 논문에는 동물 화장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펫 로스에 관해 추적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었다. 정신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자다가 밤중에 눈에 뜬 적이 있는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등 28항목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있었다, 간혹 있었다 4가지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사별 직후 59.5%, 2달 후 56.7%, 넉 달 후 40.7%가 매우 심각한 정신상태에 있어 의사의 개입을 요하는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정되었다. 조사 당시의 우울증 진단 기준에 따라 친근한 인물과 사별한 후 2달이 지나도록 수면장애 등의 사별 반응이 계속되는 경우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넉 달이 지나도록 심각한 정신상태에 있는 40.7%의 사람은 대상이 인간이냐 동물이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울증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연간 약 88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사망하고 그 가운데 약 40%의 주인들이 심각한 펫로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약 36만 명이 펫로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2016년의 조사 자체가 조사 대상 인원이 적은 탓에 추정치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신뢰 구간을 고려해 대략 19만 7천에서 53만 8천 명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펫로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슬픈 이별, 이별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반려동물과의 사이에서도 너무나 참 슬프죠. 반려동물과의 슬픈 이별을 겪은 45인의 목소리를 통해 마주하는 펫로스. 나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혹은 나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동물을 지켜주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펫로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